안녕하세요. 널싱 제니입니다.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아요. 그동안 바쁘기도 했고 또 여행 영상을 편집하다 보니까 그것만 올리느라 다른 영상을 찍을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제가 드디어 미루고 미뤘던 이사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제가 쇼츠로는 잠깐 보여드렸지만 저희가 이사를 또 했어요.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집이 저희가 뉴욕에서 세 번째로 살게 된 집이고, 일단 집 구경을 먼저 시켜드릴게요. 잘 구경하셨나요? 집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저희가 이 집에 이사를 할 거라고 사실 상상도 못 했는데, 어떻게 이사를 하게 됐는지 저희가 차근차근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. 일단 많은 분들이 봐주신 저번 영상이 있어요. 저번 집에 이사를 하면서 찍었던 영상인데, 그 집도 상당히 좋은 아파트였고 로터리를 당첨이 돼가지고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입주를 했었거든요. 그게 3월 11일이었어요. 저희가 저번 집에 이사를 갔던 게. 그리고 잘 살고 있었죠. 뭐 불만도 하나도 없이 정말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, 한 4달 뒤에 7월 5일이었어요. 갑자기 아침에 문자가 온 거예요. 또 하우싱 커넥트에서 이제 문자랑 이메일로 알림을 주거든요. 근데 왜 또 연락이 왔지? 하고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다른 아파트에 또 당첨이 됐으니까 서류를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. 그리고 그때는 사실 신경도 안 썼어요. 왜냐면 뭐 지금 아파트 너무 좋고 뭐 무슨 아파트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미쳤다고 그 서류 지옥을 또 하냐 막 이러면서. 근데 혹시나 하는 생각에, 그리고 믿져봐야 본전이다 라는 생각에 서류는 일단 넣었습니다. 왜냐면 서류는 이미 제가 다 했던 게 있어가지고 비슷한 걸 요구를 해요. 그래서 그대로 그냥 업로드만 하면 되기 때문에 서류는 업로드를 그때 했습니다. 그리고 또 궁금했던 게, 아니 로터리 당첨돼서 살고 있는데 이걸 왜 또 당첨시켜주지? 여기 한 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대를 많이 하진 않았어요. 근데 한 3주 정도 있다가 7월 29일에 그 아파트 담당자가 연락이 오더라고요. 그러고는 뭐 하는 얘기 똑같죠. 빠진 서류가 있으니까 이거 더 보내라. 그래가지고 또 더 보내고, 뭐 다행인 거는 이제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텍스 리턴 자료를 보냈는데 거기에 한국 계좌 내용이 이젠 없었어요. 뭐 한국 계좌를 뭐 다 영문으로 뭐 발급 받아서 내라 막 이런 게 없어가지고 저번 아파트 준비했을 때보다는 좀 쉬웠는데, 또 마찬가지로 뭐 벤모, 페이팔 막 이런 캐시 앱들 스테이트먼트도 다 보내라 막 이런 거는 똑같이 귀찮았고요. 뭐 스크린샷을 보냈더니 이런 거는 CT에서 안 받아준다, 제대로 된 PDF 파일 보내라 막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서류를 보냈습니다. 그렇게 이제 추가 서류를 다 보내고 나니까 8월이 됐어요.
그랬더니 또 9월까지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. 뭐 그렇게 막 기대한 건 아니지만 또 소식이 없으면 또 불안하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얘네가 저희한테 연락을 줄 때는 저희한테 5일 내로 답장을 하라는 기한이 있어요. 그래서 그 기한 안에 답을 안 하면 다음 지원자한테 기회가 넘어가고 이런 식이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항상 걔네들이 연락을 주면 5일 만에 답장을 하는데 걔네는 저희한테 언제 다시 연락을 하느냐? 그 기한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또 뭐 팔로우 메일을 보냈죠. 진짜 미국 와가지고 거의 이메일 테러 전문가가 된 것 같아요. 계속 이메일 테러하고 그랬더니 이제 9월 8일쯤에 다시 연락이 와서 뭐 또 추가 서류 뭐 이거는 왜 없냐, 이거는 뭐냐, 막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물어요. 그러니까 걔네가 6개월치 체킹 어카운트 스테이트먼트를 요구를 하는데 그 내역을 다 봐요. 뭐 어디서 이렇게 돈을 송금하거나 돈을 받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 돈은 뭐냐, 이 돈은 왜 받았냐, 막 이런 거를 다 증명을 해야 되고, 심지어 코로나 때 이제 병원 근무자들한테 보너스 준 게 있거든요. 그게 딱 2번 줬어요. 1,500불씩. 막 그것도 뭐냐, 이거 너 내년에도 받는 거냐 해서 아니다, 이거는 일시적으로 받은 거다. 이런 짜잘구레한 것들까지 다 해가지고 추가 서류를 계속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이제 9월 말이 됐어요. 근데 9월 말 되니까 저희한테 아파트 보러 언제 올래? 라고 물어보더라고요. 그래서 그래, 아파트를 보고 결정을 하자. 뭐 지금까지는 기대가 없지만 아파트 보면은 마음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싶어서 바로 투어를 다음 날에 갔습니다. 그래서 9월 22일 일이 끝나고 한 오후 5시에 부랴부랴 갔어요. 저랑 남편이랑. 그래가지고 아파트 도착하니까 저랑 지금까지 계속 이메일을 주고받았던 그 직원이 아파트에서 나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얘네가 사무실이 아파트 안에 있는 경우도 있고 따로 오피스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어쨌든 그 직원이 나와가지고 저희한테 집을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, 그 맨하튼 보이는 집 중에 마지막 유닛을 너네한테 주는 거다. 그래서 정말 좋아할 거다. 이러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. 그래가지고 딱 들어오니까 그때는 이제 뭐 이런 가구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죠. 근데 그날 날씨가 또 되게 좋았거든요. 그래가지고 집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이 거실 이 뷰를 딱 보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. 지금 이 하늘이 완전 새파란 하늘. 지금 또 사실 날씨가 좋아가지고 보시면은 이렇게 보이면서 막 건물들, 맨하튼 빌딩들이 다 보이고 하는데 완전 눈이 돌아간 거죠, 거기서. 사실 저희가 이전 아파트 계약을 2년으로 했어요. 그때는 뭐 그런 생각이었죠. 아니, 로터리가 당첨이 됐는데 앞으로 이것보다 좋은 딜이 어디 있겠냐, 뭐 우리가 이 집 나갈 일이 있겠냐 이러면서 2년을 했죠. 그러고는 이사 간 지 뭐 4달도 안 돼가지고 이런 연락을 받았으니 처음에는 아파트에 관심이 정말 없다가 이 아파트 투어를 하는 순간 진짜 이거는 정말 꼭 잡아야 되는 기회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투베드룸인데 3,100불이래요, 렌트가. 근데 저희가 이전 집은 똑같이 로터리인데 원베드룸이 2,800불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. 이 가격 책정을 누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새 아파트 가격이 방 규모 대비해서는 좀 싸게 치인 거죠. 그리고 이 아파트도 완전 새 집, 저희가 첫 입주하는 유닛인 거고, 그리고 또 와이파이도 뭐 공짜로 해준대요. 그리고 지금 또 돈을 안 내고 있거든요. 막 이런 식으로 막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 얘기를 하니까 진짜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이 된 거죠. 근데 이전 아파트를 뭐 어떻게 했느냐는 너무 긴 얘기라서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, 일단 이 아파트가 어떻게 진행이 계속 됐는지를 말씀드릴게요. 그래서 9월 22일에 투어를 하고 또 9월 28일에 또 추가 서류 요청을 해가지고 또 보냈어요. 뭐 도대체 뭐가 남았냐 싶은데 뭐 또 보더니 너 학교에서도 일을 하니? 뭐 너 유튜브 수익도 있니? 막 이러면서 그런 추가 서류도 요청을 해가지고 겨우겨우 뭐 학교에서 서류 떼고 뭐 막 짜잘꼬리한 거 이렇게 갖다 줬고요. 그리고 또 10월 2일에 뭐 사인해야 되는 서류를 막 몇 가지 보내면서 우리가 너의 텍스 리턴을 읽어도 되겠니? 우리가 너의 백그라운드 체크를 해도 되겠니? 뭐 이런 동의서, 그런 거 다 읽고 사인한 걸 보냈습니다. 그랬더니 10월 9일에 이 담당자가 이메일이 와서 이제 너의 모든 자료를 다 수합해가지고 뉴욕 시티에 보냈으니까 이제 시티 어프로벌만 기다리면 된다 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기다리는데 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마지막 단계인 시티 어프로벌이 5일도 안 돼서 승인이 떨어졌어요. 그래서 되게 빨리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5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더라고요. 결국 10월 17일, 거의 8일 뒤죠. 8일 뒤에 이제 시티 어프로벌이 최종적으로 돼서
아파트에서 뭐 리즈 계약서도 받고 계약을 1년 할 건지 2년 할 건지도 얘기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모든 과정이 마무리가 됐습니다. 그러면 이제 제가 또 지켜야 될 게 5일 안에 이 리즈 계약서를 사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30일 이내로 실제 이사를 와야 돼요. 그러니까 이 로터리가 다 좋은데 되게 시간이 빡빡해요. 저희한테 시간적 여유를 안 주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전 집이랑 막 뭔가를 해결을 하고 여기를 이사를 넘어오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던 건데 그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하도록 하고요.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이사 과정에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, 하우징 커넥트 꼭 넣으세요. 사이트를 한 번만 들어가 보면 아시겠지만 지원하는 게 진짜 쉬워요. 그래서 제가 주변에 친구들 만나도 맨날 이거 쓰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지원 넣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. 나중에 이제 서류 제출하고 하면서 본인이 지원 자격 미달이다. 그러면 걔네들이 알아서 판단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. 믿져봐야 본전이니까. 그리고 이게 되게 돈 못 버는 사람들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생각보다 연봉 요건이 높아요. 그래서 1인 가구로 치면은 한 16만 불 이하인 경우 다 자격이 되고요. 저희처럼 이렇게 커플인 경우에는 18만 불 이하면 됩니다. 이게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냐면 뉴욕 시티에 AMI라는 게 있어요. Average Median Income인데요. 그러니까 중위 소득이죠. 그 중위 소득이 근데 놀랍게도 얼마인지 아세요? 그게 1인 가구 기준으로는 98,900불이고 2인 가구 기준으로는 11만 3천불이에요. 그러니까 그게 중간인 거예요. 그리고 이 로터리는 누구한테까지 해주냐면 그 중위소득의 165%까지. 그러니까 저희 커플인 경우에는 11만 3천 불에 165%인 18만 불까지는 이 로터리가 당첨이 될 수 있는 거예요. 그리고 그 AMI 기준으로 했을 때 그 AMI의 30%인 사람, 50%, 뭐 80%, 120%, 뭐 165% 이렇게 구간을 나눠요. 그래서 돈을 정말로 잘 못 버는 사람, 30%막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 똑같은 유닛을 더 싸게 주고 50%는 좀 덜 싸게, 80 이렇게 차등을 둬가지고 그 렌트 가격을 책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165%에 딱 걸린 거죠. 그래서 남편이 하는 말이 본인이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 이사 올 수 있었대요. 왜냐면 저희도 사실 맞벌이를 하면은 이 165% 구간도 훌쩍 벗어나거든요. 지금 제가 외벌이를 하니까 이 로터리가 가능했지. 그래서 저는 뉴욕에 오신 분들 중에 특히 초기 정착 중인 분들, 아직 맞벌이를 안 하고 계시고 좀 준비 단계인 분들한테 이제 가계 소득이 좀 적을 때 이걸 신청을 하라고 꼭 말씀을 드려요. 그리고 두 번째, 이거 미리미리 넣으셔야 돼요. 이게 연락이 바로 오는 게 아닙니다. 측근 친구 중에는 이제 어제 뭐 그저께 넣었는데 왜 연락이 아직도 없지? 막 이런 말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렇게 되는 거 전혀 아니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집 있잖아요. 새로 이사 온 집. 여기 로터리를 언제 넣었나 하고 보니까 제가 2022년 8월 29일에 넣었어요. 그러고 나서 제가 연락을 처음 받았던 게 언제예요? 23년 7월 5일이죠. 그러니까 1년 지나고 이렇게 연락을 처음으로 받으니까 저는 뭐 이게 뭐지? 뭐더라? 내가 이런 걸 지원했나? 뭐 이런 상태일 때 연락이 오는 거예요. 그래서 미리미리 꼭 지원을 하시고 한 1년 정도는 그냥 덮어두고 있으세요. 잊고 계시면 언젠가 연락이 옵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로터리가 여러 개 당첨되는 게 가능하다. 그게 이제 제가 산 증인인 거죠. 그 로터리가 제가 이 집뿐만 아니라 사실 그러고 나서도 23년도 가을쯤에 한 3군데가 더 연락이 왔어요. 그러니까 총 5군데에 제가 로터리 당첨이 된 거예요. 이거는 진짜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. 저는 뭐 걔네들끼리 이 사람은 뭐 당첨된 적이 있으니까 패스하고 뭐 이렇게 될 줄 알았거든요.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하우징 커넥트라는 사이트는 거의 뭐 아마존이랑 비슷한 개념이고 거기에 이제 여러 아파트 매물을 올린 다음에 그 아파트 담당자들은 각자 자기 아파트만 담당을 하나 봐요. 그러니까 제가 뭐 그 전에 어떤 히스토리가 있었는지가 안 보이는 건지 뭐 자기들이랑 상관이 없는 건지 어쨌든 로터리 당첨이 됐다고 해서 또 안 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. 그래서 구글링 해보니까 저희랑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도 사실 뭐 지금은 이제 로터리를 더 이상 넣지 않지만 넣었던 것들 중에서 만약에 맨하튼에 있는 신축 아파트에서 연락이 온다. 그러면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? 그리고 네 번째, 로터리 아파트는 입주하면 끝이다.
저희가 이제 입주하기까지 2번의 서류 지옥이 있었잖아요.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서류들을 이제 제출하고 증빙을 하고 했는데 딱 입주를 하고 나면은 이런 과정을 다시는 거치지 않습니다.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소득 증빙을 새로 업데이트를 한다고는 했는데 그 업데이트된 소득에 따라서 제가 뭐 쫓겨난다던가 하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고 했고요. 저번 아파트, 이번 아파트 2번 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계속해서 렌트 갱신을 할 수 있고 갱신할 때마다 이 렌트 스테이블라이즈드가 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한 1년에 1에서 3% 정도만 올릴 수가 있대요. 그게 뉴욕시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리밋이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렌트비를 크게 올릴 수는 없다고 했고요.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알게 된 사실이 로터리 당첨된 아파트 내에서 유닛을 옮길 수도 있어요. 저희가 이제 이 집에 이사를 오냐 마냐 고민을 하면서 그것도 알아봤거든요. 이전 아파트에서 혹시 투베드룸으로 옮길 수는 없는지. 그랬더니 연락을 하니까 된대요. 대신 이사 온 지 1년이 지난 이후부터 옮길 수 있고 웨이트리스트에 이름을 올릴 건데 투베드룸이 자리가 나는 경우에 갈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똑같이 그 로터리 가격이 적용된 가격으로 옮길 수가 있고 원베드룸, 투베드룸 둘 다 되는데 뭘 할래? 했을 때 제가 원베드룸을 선택을 한 거였어요. 그러니까 둘 다 가능했는데 그냥 투베드룸이 그때는 좀 갑자기 렌트비가 너무 올라가니까 부담스러워서 원베드룸을 했던 건데 제가 자격이 됐기 때문에 그 둘 중에 옮기는 거는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았어요. 그래서 좀 저렴한 아파트 사시다가 이렇게 로터리로 신축 콘도 오실 때 원베드룸, 투베드룸 둘 다 되는데 그냥 가격이 너무 부담돼서 원베드룸 가신 경우 나중에 투베드룸으로 옮길 수도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싶었고요. 정말 우여곡절을 다 겪고 나서 저희가 드디어 이 집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진짜 만족하고 지내고 있고요. 저희가 이전 집이랑 계약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게요.